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우리 대학의 어떤 전형, 그 다음에 수학, 국어 반영 비율, 탐구의 반영 비율, 가산점, 뭐 커트라인 등등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적성을 고려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본인에 맞는 학교들을 추려 보셨을 겁니다. 추려 보시고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정시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의 지원도 해보실 거고 정시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받으실 텐데 컨설팅을 그냥 받으러 가시면 돈을 좀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떤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사실 뭐 돈이야 내면 된다지만 시간과 또 감정 에너지는 또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아껴드리려고 이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모의 지원 사이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모의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의 지원 사이트 상에서 칸수라는 게 나오죠. 그 칸수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눈치 게임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차후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의 지원 사이트와 칸수의 활용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를 활용하실 텐데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루지를 못하고 후속 영상에서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모의 지원 사이트와 프로그램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모의 지원 사이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식 컨설팅을 받기 전에 대학 리스트를 먼저 좀 뽑아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시고 모의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모의 지원을 하시면 이게 좀 옛날 자료인데 모의 지원 하시면 이와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맨 앞에 합불 여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합격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요 부분이 칸수입니다. 요 이제 파란색으로 숫자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 같은 경우에 3칸, 60은 6칸, 70은 7칸, 40은 4칸, 80은 8칸. 그러니까 칸수가 높을수록 뭡니까? 최초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최초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자, 8칸, 7칸 정도가 합격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왜 6칸도 합격이냐?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고 왜 5칸은 추가 합격이냐? 왜 4칸은 불합격이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셨듯이 칸수는 합격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지원 가능 평균 100분입니다. 평균 100분위. 평균 100분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8칸에서 나의 점수가 92죠. 평균 100분위가. 그래서 요거보단 높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나의 점수 죄송합니다. 나의 점수 지금 100분위를 보셨을 때 90인데 지원 가능 94라고 나와 있죠. 근데 추가 합격이 됐죠. 뭐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근데 지금 위에 4칸 뜬 거를 보시게 되면 심지어 같은 학교 같은 계열인데 밑에 거랑 비슷하죠. 근데 요건 불합격이 떴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특히 무료 이용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참고만 해주시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10칸에서 8칸 정도는 최초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뜬다라고 하면은 대학교 레벨을 좀 더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되는 건 뭡니까? 희한하게도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거는 피해야 된다. 왜?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레이드를 최대한 높여서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우리 목표여야 되는데 장학금 받고 딱 들어가는 거는 잘못한 겁니다. 저도 컨설팅 같은 경우를 할 때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창피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칸 같은 경우는 거의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이제 6칸부터 6칸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데 6칸이라 해도 적정해서 안정칸수라서 거의 합격입니다. 간혹 가다가 6칸인데 떨어졌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6칸 대부분은 합격하는데 간혹 가다가 떨어져.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케이스의 친구들이 납득을 못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6칸짜리가 글 올리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6칸도 불안한가 보다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칸 같은 경우는 적정입니다. 적정. 적정이 뭐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 예, 근데 붙을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밑에서 표본 그래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너 칸 같은 경우는 소신입니다. 소신. 그래서 서너 칸 같은 경우는 합격 컷보다 점수가 약간 부족한 친구들. 그게 4칸입니다. 4칸. 4칸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부족한 친구들은 3칸이 떠요. 3칸 같은 경우는 빵꾸가 좀 나야지 가능한 거고, 빵칸에서 2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른다라는 의미로 스나이핑, 저격수의 그런 단어를 가진 스나이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 그냥 폭발, 대빵꾸가 나면 뭐 이 0칸에서 2칸 같은 경우도 기적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잘 하셔야겠죠. 뭐 상향 하나, 스나이핑 하나, 뭐 적정 하나, 그 다음에 뭐 소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하셔야 돼. 그래서 1승 1무 1패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뭐 안정, 그 다음에 뭐 소신, 그 다음에 이게 상향,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원을 해보시면 되고, 이 조합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후속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워낙 방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위에 설명을 들으셨을 때 최초합, 추합, 불합격의 의미가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자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최 같은 경우는 최초합, 추 같은 경우 추가 합격, 불 같은 경우는 불합격인데, 먼저 이제 보통 학과별로 추가 합격이 잘 안 도는 학과들이 있어요. 특성상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추합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추합이 좀 안 되는 학과들은 10칸에서 5칸까지는 최초합이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도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의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추합이 안 도는 학과인가 아닌가 이것도 알아보셔야 하고, 이거를 이제 스스로 알아보시기 힘드시면 컨설팅 때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단순히 우리 애가 여기 될까요? 저기 될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답변 자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돌아오는데, 이렇게 조금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면 이제 컨설턴트 분께서 설명을 해드리죠. 굉장히 좀 복잡한 세계예요. 정밀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다군에 있는 학과나 윈레벨의 학교랑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관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모의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10칸에서 7칸 정도 뜨면 이런 학과 같은 경우 최초합이 뜹니다. 6칸부터 한 5칸 정도는 추합이 뜨거든요. 왜냐면 그런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군별 이동이 되고 그래서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집단이 좀 케이스가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이럴 여러 가지를 돌리는 건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을 잘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우를 보면 예전 기준으로 보시면, 자, 서울대 의대를 지원한 경우랑 타의대를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의대 같은 경우에서 뭐 이제 한 5칸, 4칸 정도가 뜬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이 다른 의대랑 서울대 의대랑 맞물려 있을 경우에 대부분의 지원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경쟁자들이 서울대 의대에 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대 의대로 가겠죠. 그러면 나는 타 의대에 붙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서성한에 지원했고 연고에 상향 지원을 한 상태야. 그러면 경쟁자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지원을 했겠죠. 그러면 다 연고대로 빠지고, 나는 서성한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 설명드렸고,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추합이 굉장히 좀 많은 학과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섯 칸일지라도 프로그램이 최초합을 좀 내줘요. 다섯 칸일 경우에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칸일 경우에는 좀 불합격을 주는 그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포도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눈치 게임이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단순한 예시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면 최초합 점수 구간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1번 경우에는, 자, 1번 추합이 없는 학과잖아요. 추합이 없는 학과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지원자들이 다 10칸에서 5칸 정도가 떴기 때문에 합격 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 다군 학과나 윗레벨 학교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포도 그래프가 이렇게 길어요. 뭐 추합이 많이 도는 학과도 이렇게 길겠죠. 길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판 칸수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자, 막판에 이렇게 딱 그래프를 봤는데 이제 자녀분이 커트라인 근처에 있어.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6칸에서 7칸을 줍니다. 중간 부분에 있어. 그럼 5칸에서 6칸을 줍니다. 이 중간 부분 정도까지만 해도 좀 그래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꼬리 부분으로 간다, 끝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눈치 게임이 필요해요. 이런 눈치 게임을 하려면 이제 막판 칸수나 원소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 향후에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